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포럼 톡스 진행의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 크리에이터 이예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북포럼 톡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선생님은 건축가 청경환 선생님이세요. 자, 여러분 건축가는 무엇을 짓는 사람이죠? 네, 건물을 짓는 사람이죠.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런데 청경환 선생님은 본인을 집 짓는 건축가가 아니고 글 짓는 건축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름이 상당히 재미난 것 같아요. 자, 청경환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글 짓기와 집 짓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글 짓는 건축가 천경환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유명하거나 혹은 뭐 어떤 대단한 것을 이렇게 이룬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닌데요. 이 시간에는 제 자신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저 사람처럼 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뭐 세상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뭐 그런 정도로 부담 없이 예,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응? 어. 예, 글짓기와 집짓기라는 타이틀이고요. 이 시간은 제가 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저는 처음 본 분들께 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손과 발로 풍경을 읽어내고 읽어낸 풍경을 꾸준히 기록하고 그 기록들을 양분 삼아 디자인을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글짓기가 좋았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널리 퍼뜨리고 또 공감을 얻고 그 생각에 따라서 또 때로는 칭찬을 받고 이런 일들이 저는 무척이나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나름의 글을 써서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2004년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였어요. 한편으로는 좌절을 맛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시작을 이제 했던 해였는데, 이제 좌절은 그동안 좀 열심히 준비했던 유학을 포기하게 됐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 의미 있는 시작이었던 거는 블로그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학을 가서 좀 좋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사라져 가지고 이제 나는 혼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되게 괴로웠었는데, 그래서 내 공부는 내가 찾아서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다른 뭐 비싼 책이나 뭐 훌륭한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책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접하는 일상의 풍경으로부터 내 공부를 내가 찾아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의 방법으로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유학을 포기했다라고 블로그를 시작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가 하나로 엮여지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망해서 없어진 이제 야후 코리아에서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평소에 별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냥 일상의 평범한 풍경들을 찍어서 나름의 뭐 감상평을 올리고 그랬죠. 그래서 지하철의 풍경이라던가 우연히 걷게 된 무슨 공사장 주변의 풍경이라든지 공사장에 무슨 보이는 임시 가설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내용을 쌓고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 정도면은 이제 책을 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부한 내용, 블로그에 쌓여진 내용을 모아서 이제 책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형 서점에 찾아갔어요. 대형 서점의 디자인 코너에 가서 이 책에 보면은 왜 뒤에 그 출판사의 그 연락처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의 책을 그 보고 거기서 그 출판사의 연락처들을 쭉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스팸 메일을 쭉 돌렸어요. 이게 메일을 쓰는 거는 메일을 써서 돌리는 거는 돈이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게는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당신 회사와 함께 책을 내고 싶다라는 그 내용의 이메일을 쭉 돌리고 나름의 또 그 출판 기획서를 작성을 해서 흥미를 보이는 출판사에게는 또 보내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쑥스러운데 재미나요는 그 제 블로그의 이름이고 뭐 건물 읽어주는 남자라고 좀 어설픈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출판 제안서를 썼죠. 그래서 제 뭐 소개도 올리고 제 블로그에 대한 소개도 하고 당시에는 또 블로그하고 북이라는 그 단어를 합해서 블룩이라는 그 이렇게 시사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에 관한 뭐 그 블로그를 모아서 책으로 낸다라는 그런 그 보도 자료도 모으고 또 책의 내용이랄지 책이 겨냥하는 뭐 그 독자층 이런 것들을 나름 이렇게 적어가지고 지금 보면 내용이 많이 허술한데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제 블로그의 특성,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이미지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쭉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데 또 의외로 많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그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쾌한 주제로 이것저것 다 넣지 말고 하나의 주제로 집중해 달라는 그 출판사의 주문을 받고 그 당시 웅진 출판사에서는 나는 무엇에 탐닉한다라는 시리즈의 책을 내고 있었는데 이 괄호를 채워달라고 해서 이제 나는 바닥에 탐닉한다라는 그 책을 제가 제안을 했죠. 바닥이라는 키워드를 찾아서요. 근데 바닥이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어떤 공간 요소이기도 하지만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을 냈는데 2007년에 203페이지짜리 8,800원짜리 그래서 나름 그래도 뭐 TV에도 나오고 또 교사들 모임의 추천 도서에도 이제 그 오르게 됐고요. 이것들이 다 그 블로그에서 그 올렸던 사진들을 이제 갈무리를 한 거죠. 이제 현재 뭐 20% 할인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고 이북으로도 팔리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두 번째 책을 냈는데 이제 어느 게으른 건축가의 디자인 탐험기라고 해서 페이지도 좀 더 그 불어나고 또 그 가격도 조금 더 비싸지고 뭐 그랬죠. 그 바닥에 탐닉한다의 연장선상에서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그 뭐 지하철 안내도라든가 뭐 이렇게 거리에서 보이는 뭐 이게 볼라드라고 하죠. 그 자동차의 흐름을 막는 뭐 이런 것들, 이런 평범한 풍경들을 쭉 찍고 나름의 분석을 하고 의미들을 읽어낸 거예요. 돈에 대한 분석을 하기도 하고 돈에 대한 디자인. 그래서 그 책을 2권 정도 내게 되니까 이게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알아봐 주시고 먼저 이게 그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해서 2010년도에는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나와서 이제 깊은 풍경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차렸는데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나와서 회사를 차리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책을 2권 정도 책을 내고 또 회사를 차려가지고 회사에서 디자인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활동들에서 이렇게 그 관통을 하는 거는, 일관성 있게 관통을 하는 거는 이렇게 관찰을, 애정에서 비롯된 관찰을 통해서 상황과 조건을 편견 없이 파악을 하고, 그 상황과 조건을 회피하거나 뭐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과 조건을 이용해서 되받아치는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그 디자인 방침이랄지 철학을 소박하게나마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도하고 같은 거죠. 유도는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어떤 힘으로 어떤 방향에서 나를 공격해 오느냐를 그 파악을 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되받아치는 운동이죠. 예를 들어서 그 재활용, 이건 제가 실제로 이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재활용을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을 연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근데 재활용을 주제로 하는데 실제로 그 공간 연출을 하면서 많은 쓰레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이렇게 하얀 공간을 바탕으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거는 재활용이 가능한 그 플라스틱 수납 상자로 이렇게 전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그 작업의 결과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이렇게 상자에 넣는다든지 뭐 그런 디자인을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봉천동에 그 원룸 주택을 디자인해 달라라는 그 의뢰를 받고서는 일단은 혼자 막 멋있는 건물을 막 그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지금 우리 곁을 메우고 있는 원룸 건물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그게 왜 우리들한테는 별로 예쁘게 보이지 않는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상황을 편견 없이 일단 그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나름의 어떤 유닛을 만드는 조건이랄지 디자인의 이유, 현 상황의 이유를 생각을 해서 나름의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은 다른 원룸이지만 이게 그냥 뭐 외계인이나 우주선처럼 뿅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읽어내고 그 상황에서 뭔가 도전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도전을 한 그런 디자인을 한 것이죠. 그런 그 디자인 마인드의 연장선상에서 다가구 주택도 비슷한 방법론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짓기도 했고요. 또 그 일종의 건축 엑스포 같은 시설의 그 건축 전시장인데, 서울의 건축을 전시를 하는 그 이 전시관을 디자인하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저는 서울의 건축을, 우리는 너무 평범해서 그냥 별 생각은 없지만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게 바라볼 수도 있는 공간이 무엇일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서울스러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깃집의 어떤 그 공기 덕트를 그대로 살리고, 공깃집의 풍경인데 여기에 나름의 그 뭐 IT 기술을 접목한 뭐 이런 그 계획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손과 발로 풍경을 읽어내고 일관의 풍경을 꾸준히 기록하고 그 기록들을 양분 삼아 디자인을 풀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아까 이제 제 자신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쭉 이게 찍을 때마다 꼭 손이나 발을 꼭 집어넣어요. 이제 그 의미는 풍경을 그냥 그 사진기로 빨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 풍경을 읽어내고 뭐 그런 나름의 각오가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블로그를 보는데, 그래서 그런 그 풍경을 관찰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차곡차곡 넣고, 그것을 또 때로는 책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서 그 나름 발견한 방법론이라든지 힌트를 활용해서 실제 디자인에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짓기와 집짓기라고 했을 때 사실은 글짓기의 연장선으로서의 집짓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청경환의 브랜드로 삼고자 합니다.
예, 글 짓는 건축가라고 스스로를 규정을 하는데, 사실은 또 글을 쓴다라고도 보통 하는데, 예전에 이제 회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는 글 짓기라고 이제 곧잘 말을 했었죠. 그런데 저는 그 글의 속성을 보면은 글 쓰기보다는 글 짓기라는 말이 더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집을 짓는다고 글을 짓는다고도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어떤 약속된, 그러니까 한계가 되는 어떤 상황 안에서 뭐 그게 정해진 글의 분량이 됐든 아니면은 뭐 땅의 면적이 됐든 그 한계 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됐든 혹은 용도가 됐든 그런 글이나 건물을 짓는데, 그거를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문법이 됐든 뭐 혹은 우리가 그냥 문화적으로 서로 통하는 단어가 됐든 그런 일련의 부품들을 약속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리는 글짓기라는 말이 집 짓기하고도 좀 통하는 바가 있고, 또 제가 이제 뭐 블로그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디자인의 힌트를 발견하는 그런 활동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 짓는 건축가라는 브랜드를 제 좌우명처럼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여기 톡스가 시작되고 나서 건축가 선생님을 초대한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근데 2분의 건축가님이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말씀이 조금 어눌하시면서, 그리고 상당히 진정성이 있으시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을 지을 때 굉장히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부품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 아주 정확한 크기에 정확한 모양이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선정할 때도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성의 있게 선정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 청경환 건축가님도 그런 느낌으로 약간은 어눌하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이것으로 톡스 마치겠습니다.